아니고 문제 삼고 있다고 하는 것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우리 역사의 삼국시대부터 국가단계로 이렇게 본 그런 그 변화는 사실 조선총독부에서 펼쳐난 조선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조선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편찬을 할 때 삼국시대부터 잡았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우리 역사, 그때부터 제대로 이제 역사가 시작된다고 본 거예요. 국가가 돼야만, 이제 국가가 사회 단계에 들어가야만 강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강역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어떤 일정 구역이 있죠. 영역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 안에 있는, 그 국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그 속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문화를 서로 주고받고 해서 공통의 문화를 갖게 돼서 문화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 문화 공동체, 정치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우리는 그 문화 공동체를 형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구성원들이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하는 귀속의식. 그러니까 나는 한국인이다 그러면 한국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서 한국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 국민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귀속의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걸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귀속의식이 없으면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귀속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바로 문화공동체, 종교라든가 언어라든가 관습이라, 습관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 요소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귀속의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삼국시대에 만약에 국가단계에 들어갔다면 그때 우리 민족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삼국시대는 우리가 한반도도 하나로 합해져 있는 게 아니죠. 백제, 신라, 고구려, 저 밑에 가야까지 하면 네 수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가야는 뭐 국가 단계가 아니었다 그래서 또 빼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가야, 우리가 지금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4개 있었는데 지금도 삼국시대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 학자들이 설명한 걸 보면 가야는 아직 국가 단계에 가지를 못하고 망했다. 그러니까 그건 국가로 취급을 안 해서 그건 빼고 나머지 고구려, 백제, 신라면 국가 단계였으니까 삼국시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가야는 자기네 영토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이 서기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약 200여 년 동안 가야에다가 임나 일본부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가야를 지배했다. 가야를 임나라고 그러거든요. 임나라고도 부르니까. 가야를 지배했다. 그것이 이제 발전해서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 경영했다. 그래서 남선 경영설, 임나 일본부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를, 우리나라를 강점하고서는 이제 자기네 고토 수복이라고 강변했던 그건데, 바로 그래서 가야는 자기는 일본 땅이니까 우리 역사에서 빼버린 거죠. 그리고서 고구려 백제 신라만 이제 우리 한민족의 역사다 그래서 삼국시대. 사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삼국시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건 조금 참고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만 삼국시대 하면 가야는 우리가 지금 일본에다 내주는 겁니다. 사실 그 용어를 쓰고 있는 게.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한 분도 반성이 없이 지금 그냥 삼국시대다 쓰고 있어요. 또 용어라는 게 이제 일단 통용되면은 그걸 바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바꾸면 또 혼란이 일어나고 이해를 잘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시대 국가가 됐으면은 우리 민족이 우리 역사가 삼국시대 국가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눠져 있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 한반도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게 아직 아니죠. 셋으로 나눠져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가야까지 하면 넷이고 넷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적어도 한민족 하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전부를 얘기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고조선의 이제 영토가 이제 만주까지였으니까 만주까지 포함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나 그렇게 돼야 하는데 이건 넷으로 쪼개 있으니까 아직 한반도 사람도 하나의 민족이 된 게 아니에요.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 신라민족, 고구려민족, 가야민족 이렇게 불러야죠. 그러니까 한민족이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한민족이. 한민족이 나오기 전이니까 이게 또 요즘에는 이제 동북공정에도 이게 연결이 됩니다. 한민족이 아직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삼국시대는. 그럼 한민족이 그렇게 보면 삼국시대 국가에 들어갔으면 한민족이 언제 형성되겠습니까? 한반도를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민족이. 통일신라시대도 저 북쪽 끝까지는 아니에요. 대동강 이남만 신라가 그 이북은 당나라가 차지하고 있었고 대동강 이남만 신라가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통일신라 시대만 해도 그러면
대동강 이남만 하나의 민족이 형성됐다고 그럴까?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에 조금 더 넓어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고려시대. 그러니까 적어도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 우리 한민족이 형성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말이죠. 고구려는 한민족의 역사가 아니다. 지금 동북공정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동북공정 얘기하는데 자꾸 제가 볼 때 뭐 핵심은 빠뜨리고 다른 걸 자꾸 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고구려는 한민족이 아니다 그겁니다. 한민족이 아닌데 만주에서 수직 정권이 있었고 그 중심부가 만주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은 만주가 지금 중국 땅이니까 중국 역사에 편입되는 게 더 옳지 않느냐. 왜 한민족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때는 아직 한반도 사람이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기 전이란 말이죠. 나눠져 있었어요. 고구려인, 신라인, 백제인, 가야인 그렇게 쪼개봐야 한다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한민족이냐. 한민족이 형성이 안 됐으니까 한민족 역사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느냐. 한민족이 형성되기 이전의 역사다고 말해요, 그건. 그런데 만약에 이제 국가가 만약 고조선 시대에 국가가 형성이 됐다. 그럼 고조선의 영역은 물론 학계에 따라 지금 조금 다른 견해가 있긴 합니다만 좁게 보는 분들은 청천강부터 대동강 그 사이 아주 작게 보는 분들은 그리고 또 예성강, 남쪽으로는 예성강까지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중국 기록을 쭉 검토해 보면은 만주, 지금 요소 지역까지 전부 고조선 영토거든요. 지금 북경에서 나나 유역까지가 고조선 영토인데 그럼 만주와 한반도가 하나의 그 국가를 형성해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같은 정치 공동체, 문화 공동체를 형성을 한다. 그럼 그래서 한민족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다 한민족인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고 거기서 건국된 나라는 다 한민족의 나라죠. 뒤에 분열이 됐더라도 한민족의 나라인 겁니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고조선이 지금 국가였느냐, 아니었느냐.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고조선이 국가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얘기했습니다만, 동북공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거고, 또 한 가지는 고구려가 지금 한사군 가운데 현도군 안에 고구려 현이란 군 안에가 행정구역이 현이거든요. 그런데 현도군 안에 고구려 현이 있는데 거기서 건국이 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국사책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사군은 뭐냐? 중국의 한나라의 행정구역이에요. 이게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무제가 한나라의 행정구역을 4개의 행정구역 군을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 그 한사군이 지금 우리 국사책에는 한반도에 있는 거로 돼 있어요. 한반도에. 그리고 그 안에서 고구려 현이 있는데 고구려하고 나라 이름하고 똑같아요. 고구려. 왜 똑같은 이름이 거기 현도군 안에 있느냐 하는 건 또 이제 다시 설명이 돼야겠습니다만 일단 같은 이름, 명칭이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행정구역이에요. 현도군.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으니까 우리 학자들이 우리 고구려가 거기서 건국이 됐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름이 고구려니까. 그러면 중국 사람이 봤을 때 자기네 행정구역인 현도군, 낙랑군, 임등군, 진봉군, 현도군 4개의 군인데 그 중에 하나인데 현도군 안에 있는 고구려 현에서 건국이 됐으니까 당연히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뭐 토착인들이 뭐가 세웠던 말이죠. 중국의 행정구역 안에서 세워진 나라니까 중국 역사를 이어받은 거 아니냐, 계승한 거 아니냐. 이거는 우리 역사를 계승한 거다, 나라다. 그렇게 주장하겠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동북공정의 논리를 부인하려면 이 두 가지를 깨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다 쓸데없어요. 그건 곁다리예요, 다. 그게 핵심적인 게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깨야 하는데 이게 다 고조선하고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고조선이 이제 국가였다면 고조선 시대에 한민족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한민족이 그때 형성이 됐으면 만주와 적어도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한민족인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세워진 나라는 한민족이 세운 나라인 거고 분열이 됐더라도 일단 민족이 형성이 되면 자기가 그 민족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귀속 의식을 가지고 형성된 후에는 다른 것이 깨져도 가령 종교가 바뀌었다든가 언어가 바뀌었다든가 그러더라도 나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귀속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민족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귀속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조선을 무조건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고조선은 국가라고 하자. 고조선이 국가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삼국유사 고조선조나 또 제왕후기에 보면
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나라를 열었다. 그러니까 그 국을 국가로 그냥 바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역사학에서 쓰는 국가란 말은 옛날에 뭐 한자에서 국이나 국가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그게 같은 게 아니죠. 근대적인 학문에서 국가 체제, 어떤 체제, 어느 사회 수준이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 가야 뭘 기준해서 뭐가 있어야 국가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역사학에서 이제 국가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는 거죠. 그냥 뭐 개국, 왜냐하면 고려시대에 이련 스님이 삼국유산을 쓸 때 지금 우리가 쓰는 국가라는 개념이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고, 또 뭐,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냐 아니냐 따지는데, 그분들이 뭐 그 당시에 그거 쓸 때 이건 청동기 시대다. 고고학도 없었는데 그런 개념 가지고 쓴 것도 아니고, 그냥 개국이란 말은 그냥 이렇게 정치 집단.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개념으로 보면 국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준, 국가라는 개념이 뭔가를 가지고 그걸 이제 검증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럼 고조선이 국가냐 아니냐? 그 국가란 뭘 국가라고 그러냐? 우리가 이게 고대 사회 발전 단계에서 동서양이 이제 공통된 국가라고 하는 사회 단계의 기준은 뭐냐면 법이 권력을 뒷받침하는 사회. 그러니까 법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법이만 출현하는 사회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고대 법은 다 그 권력을 뒷받침하는 법이거든요. 이제 뭐 민권법, 인권을 뭐 하는 법은 후에 이제 민권이 중요시 되면서 생기는 거고, 고대 법은 다 통치자를 위해서 편의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니까. 그래서 법이 출현하면 이제 국가다 그러는데, 그럼 고조선이 국가냐 아니냐, 이렇게 이걸 우리가 확인하려면 고조선에 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확인해야죠.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조선에는 범금 8조가 있었다고 그러죠. 한서 지리지에 중국 기록에 나와 있죠. 근데 거기 보면 기자가 조선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범금 8조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록에 8조항이 있었다 그러는데 3조항, 살인, 또 상해, 절도, 이 3가지 조항에 대한 것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은 이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비파 모양으로 된 청동 단검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잘 만든 청동기예요. 그럼 그 정도로 정교하고 좋은 정교한 청동기를 만들려면 상당한 기술 축적이 있어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앞에 수백 년간의 기술 축적 기간이 있어야만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거로 잡으면 안 되죠. 개시라고 하는 것은 청동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사용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그거니까 그보다 훨씬 더 앞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 앞 시대에 이제 이렇게 발굴해보면, 만주 같은 데 발굴해보면은 비파형 단검이 나오기 전에 귀걸이라든가 목걸이라든가 이런 장신구, 이런 것들이, 반지, 이런 것들이 작은 청동기들이 나오는 시대가, 그거보다 앞선 시대가 있습니다. 훨씬 앞서. 근데 만주에서 가장 오래된 게 지금까지 중국 학자들이 발굴한 것 가운데 하가점 하층 문화라는 게 있어요. 하가점이라는 게 지명입니다, 지명. 거기에 이제 유적이 있는데 상층, 하층, 유물층이 있는데 하층 문화. 그게 청동기, 지금 만주에서 발견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청동기 유적이에요. 그게 초기 청동기인데, 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서기전 2410년입니다. 방사성 탄소 측정 연대로 해서. 그러니까 25세기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서기전? 25세기로. 그럼 고조선 건국보다 앞서서 청동기 문화를 가진 거예요. 이게 만주가 고조선 땅이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지금 이번에, 그럼 고조선은 초기부터 청동기 시대였죠. 그럼 청동기 시대는 되게 국가다. 그런 일반론에 따르면은 고조선은 초기부터 국가 단계의 사회인 겁니다. 건국되면서부터. 청동기 문화가, 우리 민족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살다가 만주 한반도의 사람들이 그러다가 그걸 이제 국가를 건설했다. 그래서 민족이 출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하여간 용단을 내서 올려 적었습니다. 20세기. 20세기만 해놔도 그러면 이제 고조선이 건국이 서기전 2333년이니까 한 300년 청동기 문화가 좀 늦게 잡혔지만은 그래도 초기부터 국가 단계였다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죠. 그럼 고조선이 국가 단계였다고 하는 근거가 마련이 되면은 바로 고조선 시대 우리 민족이 출현했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영토가 이제 문제인데 저는 이제 영토를 만주, 요서 서부에 나나 유역, 그 갈석산이 있고 그런 거기까지가 고조선의 경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만주와 한반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조선의 백성으로서 같은 정치 공동체, 문화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귀소의식을 가졌을 것이다. 그게 10년이나 20년 고조선이 있다가 망했으면은
귀속의식이 미처 형성되기 어렵겠죠. 그러나 고조선이 서기 전 2333년에 건국이 됐고, 고조선이 붕괴된 연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출현한 나라들이 이제 여러 나라인데, 부연이, 고구려니, 이제 동옥저, 동해 이런 나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인이. 이게 이제 부여가 서기전 59년, 고구려가 서기전 37년, 서기전 50, 부여가 서기전 58년, 신라가 서기전 58년. 대개 서기전 1세기 중반기, 전반기부터 중반기 사이에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조선이 이제, 고조선 안에서 그 나라들이 나오니까, 그 지역 안에서. 그럼 고조선이 붕괴됐다는 거잖아요. 붕괴돼가는 과정. 붕괴돼서 여러 나라로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민족이 형성돼가지고 처음으로 분열을 맞는. 그래가지고 이제 재통합으로 가는 게 이제 통일신라, 통합으로 가가지고 통일신라가 나오고 고려가 나오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이제 만주 땅을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면 어떻든, 고구려가 만주를 다시 찾았다가 결국 신라가 이제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만주 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대조영이 이제 또 발해를 세워서 좀 지탱을 합니다만 이제 고려 시대 이제까지 유지하다가 고려 이제 전부 발해가 이제 망하고 이제 거란에 의해서 망하고 발해로 이제 발해로 합해지는 게 아니라 고려로 합해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만주는 이제 영원히 우리 땅에서 이제 떠나갔죠. 근데 이제 고조선이 이제 국가였다고 하는 점 하나 찍은 겁니다. 거기에 모양을 그리려면, 얼굴을 우리가 그리려면 점 하나 찍어라 가지고 안 되고,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고조선의 사회 구조는 어떻고, 통치 조직은 어떻고, 뭐 사회 성격, 경제 수준, 대외 관계, 뭐 문화, 이런 걸 다 이제 채워 넣어야 하는 거죠. 그 작업을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조선의 이제 얼굴을 제대로 그려야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것이 뭐냐면 고조선 시대에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 문화의 원형입니다. 이제. 그걸 알아야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죠. 알기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고조선의 건국 국가라고만 했지, 고조선의 내용이 지금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으니까 지금 내용은 삼국시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를 들면, 그때쯤 되면은 불교가 들어와. 유교도 들어옵니다. 고구려에서, 소수리망 2년에, 372년에 서기, 불교가 들어왔고, 그때 태학이 세워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학은 유교를 가르치는 곳이었을 테니까, 유가죠. 유가, 불교가 다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가 아시다시피 처음에 불교가 유교보다 먼저 우리 상층 문화를 형성을 하죠. 왕족이나 귀족들이 이걸 믿게 돼가지고, 상층 문화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이 우리 문화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불교 문화부터 얘기해요. 그 앞에는 알지를 못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외래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걸 가지고 살았었던 그 시대의 문화가 우리 거죠, 순수하게. 사실은 우리 사상사나 문화사나 뭐 이런 걸 쓸 때 맨 앞에 순수한 우리 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오다가 어느 때 불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혼합이 돼가서 이렇게 변해간다. 그 다음에 유교가 또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게 변해간다. 이렇게 서술자인데 우리는 그 앞에 순수한 우리 것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그 시대의 우리 민족입니다. 자화상입니다. 사람은 가고 그것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그게 우리 민족의 자화상이죠. 근데 우리 자화상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마음. 그러니까 생각이,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생각은 전부 중국 사람 아니면 인도 사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서양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이제 그러니까 고조선에 이제부터 열국시대까지 우리 민족 문화를, 순수한 문화를 가지고 살았을 때의 그 사회상이 어땠는가, 문화상이 어땠는가, 이걸 해야 할 중요한 이제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